안녕하세요. 요령박사 고박사입니다. 오늘은 일자목이다 아니면 목디스크다 라고 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셀프 마사지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자목 환자분들, 또 목디스크 환자분들, 목디스크 환자분들 대다수가 일자목이죠. 우선 일자목이 됐을 때는 목이 커브가 없어지고 딱 일자로 되기 때문에 머리 무게를 우리가 경추, 뼈 사이 뼈 마디마디가 무게를 잡아주지 못하고 이제 일자가 된 그 형태의 이 주위에 목을 싸고 있는 구조물들이 머리 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에, 구조물은 뭐겠어요? 이제 뼈는 딱딱한 이제 경성 조직이고, 그리고 이 목을 싸고 있는 인대나 근육은 연부 조직, 말랑말랑한 구조물이거든요. 그 구조물들이 뼈를 대신해서 이제 단단하게 잡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뭉치면서 더더욱 일자목이 되고, 그리고 더더욱 통증을 일으키고, 또 그런 구조물들이 물렁물렁 할 때는 괜찮았던 그런 상황에서 딱딱하게 굳으면서 이제 신경이나 혈관을 건들면서 이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결국 이제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게 치료가 되겠죠. 우리가 일자목을 교정하는 스트레칭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도 있었고, 이 일자목을 교정하는 스트레칭이나 이런 바른 자세도 그런 연부 조직을 원래대로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는 우리 병원, 그러니까 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굳어있는 연부 조직, 근육 포함해서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들을 말랑하게 하는 침법 또는 교정법을 쓰거든요. 자, 그러면 병원에 못 가고 병원을 계속 갈 수 없으니 집에서도 병원의 치료를 연장해서 계속 더 수월하게 낫게 하는 셀프 치료법은 뭘까? 이 부분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알려드리기 전에 경추, 목뼈의 구조를 알면 제가 환자분이 어떤 부위를 자극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화면을 돌려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컴퓨터로. 자, 보통 경추다 하면 이런데 이 척추고 보자. 안 나와있네요. 이게 목뼈 아시죠? 이제 뒤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 부분을 이제 열어서 보면 뼈 사이에 이제 인대들이 있습니다. 인대는 뭐겠어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뼈와 뼈는 이제 관절이라는 맞닿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는 이제 근육이 싸고 있지만 사이사이에 그 뼈와 뼈는 바로 근육보다는 조금 단단하지만 끈과 같은 이 단단한 연결하는 연부 조직이 이제 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대들이 지나가는 뼈를 연결하는 인대의 이 주변 구조물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신경이에요. 신경. 이런 신경들이 이렇게 구멍으로 이렇게 뼈와 뼈의 관절 사이에 있는 구멍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이 또 일자목이 오래되거나 뭐 디스크가 생겨서 자극이 돼서 이 주변이 단단하게 굳을 때, 물렁했던 인대나 근육이 굳어버릴 때, 딱딱해졌을 때 이제 이 신경이 부드럽게 지나가던 게 상처를 입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자체도 신경 통증, 마치 이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것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또 디스크 아닌데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목 환자분들 디스크처럼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부위에 연부 조직이 굳었을 때의 현상인데요.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주사 치료를 할 거고요. 이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은 침 치료를 하게 될 텐데, 그 인대를 이제 침이나 이제 침습적인 치료를 할 때는 이 개선이 되지만, 또 일상적으로 일자목을 유발하는 또 목 디스크가 심해지는 그런 자세들이 있을 때 또 다시 굳게 되겠죠. 그래서 치료받는 사이사이에 집에서 하는 그런 지압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진 보이나요? 이 부분 보면 이 관절 사이사이 보자. 아이고 이런 데일까요? 뒤에선 정확히 봅시다.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 이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이 부위를 이제 지압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앞모습입니다. 뒷모습을 봤을 때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극돌기라고 가장 튀어나온 부위 정중앙, 그리고 이게 횡돌기 옆에 아주 옆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거의 사이사이 관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자극을 하게 되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자극을 하느냐 보면
자, 보세요. 우선 도구가 필요해요. 소도구. 이거 아시나요? 폼롤러. 대중화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아시죠? 제가 환자분에게 설명드리면 요즘은 한 절반의 환자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보통 한 10명 중에 한두 분은 집에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이건 하나 사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작은 거는 이동하기 편하고, 이거보다 좀 큰 게 원래 더 좋습니다. 그거는 허리도 마사지 할 수 있고, 이제 하체도 이제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목만 할 땐 이것도 충분하고요. 자, 이걸 갖고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자, 목 뒤에 이렇게 베개처럼 베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진에 설명했듯이 가운데보다는 약간 옆. 자, 우선 환자분들 보통 경추, 일자목이나 디스크가 있는 경우는 오른쪽이나 왼쪽 특별하게 더 아픈 부분은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 오면 이제 투나할 때나 침 놓을 때 이제 촉진을 해서 이 부분이 문제라고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내가 왼쪽이 더 아프다, 오른쪽이 더 아프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대칭이 되는 구조이지만, 충격을 받거나 교통사고 뭐 이런 상황, 아니면 뭐 디스크, 아니면 일자목이 됐을 때 한쪽 부분에 더 압력이 가게 돼 있어요.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압력이 더 간 부위에 관절의 인대가 더 단단하게 굳는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더 자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압을 이런 폼롤러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베고 누웠다고 생각하면 약간 이쪽, 저희한테 왼쪽인데, 왼쪽이 아프면 왼쪽을 조금 고개를 돌려서 도리 하면서 그 인대가 되는, 인대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침이나 주사치료에 못지않게 이렇게 하는 것도, 연부 조직은 어쨌든 자꾸 이제 눌러주고 압박을 주면 부드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반대쪽은 이렇게 이 폼롤러로 하면 좋은 게 이 자체가 C커브를 만들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데다가 딱딱하거든요. 딱딱하니까 그 부분을 지압을 할 수 있고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집에 없다 그러면 동그란 이 원통형의 구조물은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약간 딱딱하다면 요즘 이런 손수동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고, 이것도 C컵을 만들 수 있죠. 누워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도리 이렇게 도리 이것도 아주 좋죠. 그래서 집에 있는 어떤 원통형의 딱딱한 구조물이면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왼쪽이 아프신 분은 왼쪽을 좀 더, 오른쪽이 아프시면 오른쪽 좀 더 하고, 그리고 꼭 지압이 아닌 상태에서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대고만 있는 것도 C커브를 만들어 주니까, 이 지압법, 이 필수 지압법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꼭 필수로 해보세요. 근데 너무 과하게 되면 이 피부 자체가 좀 아프거든요. 뭐 그건 결국은 뭐 좋아지는 거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자극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